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 보건협력이라는 주제로 오늘 동영상 특강을 맡은 통일연구원의 황수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건의료 관련된 남북협력에 대한 내용들과 사례와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1장에서는 보건의료 관련된 대북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보건의료 관련된 대북협력 사례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대북협력에 대한 제안된 내용들, 국제사회, 국가 단위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코로나19 협력 제안, 여러 가지 이제 국제사회나 국가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북한은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북한의 반응과 대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제 남북 협력, 보건 협력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정책적인 이제 시사점은 무엇이 있을까, 그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에서는 보건협력 관련된 대북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북협력, 보건의료 관련된 대북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보건안보 대응 능력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협력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글로벌 보건안보지수, GHS를 지수를 보신다면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 가장 보건안보 대응 능력이 높은 국가는 이제 미국, 그 다음에 호주, 핀란드, 캐나다, 태국 이런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여기서 따르면 보고 위기 상황에 대해서 북한은 종합적인 능력은 195위다. 2021년도. 그러니까 전 세계 한 200여 개 국가, 전 세계 한 100 몇 개 국가에서 북한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능력은 북한은 195위로서 예멘과 함께 공동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고, 북한보다 더 못한 국가는 가장 실패한 국가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 소말리아만이 북한보다 하위에 이제 차지하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글로벌 보건안보 지수에서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역량들이 최하위이기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고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북 협력, 특히 보건안보 관련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보건안보에 관련된 협력엔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서는 이제 북한은 이제 이런 이제 굉장히 북한이 보건안보 관련돼서 굉장히 수준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보건안보 분야에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개발협력 관련해서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특히 국제기구, 유엔을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에 협력을 하기 위한 자신들의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유엔에 제출한 SDGs,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이런 거를 제출을 하면서 자신들의 결핵, 말라리아, 비형 감염 등 전염병의 상황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개선되기도 했다, 아니면 악화되기도 했다, 아니면 악화돼서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북한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발표하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북한의 상황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요. 국제사회에 북한이 발표하는 계획들, 여러 가지 도움들을 요청하는 그런 자료를 본다면 북한이 굉장히 좀 힘들다,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스스로 보건안보, 보건의료, 전염병 대처에 굉장히 어렵고 확산했을 때 그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계획들을 국제사회에 제출하기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은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북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재를 좀 뚫기 위해서라도 제재가 강화된 이후에서도 북한의 보건 의료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 조사라든가 모니터링 업데이트 계획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보건 의료 이거는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이제 협력을 좀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코로나가 이제 최근에 가장 발생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문제, 이 코로나 문제가 UN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s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여러 영향들이 있는데요. 북한은 지금 이런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이후 뭐 통신 수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세계화 현상이 뭐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혹은 전염병 이런 문제들은 어느 한 국가만이 대응할 수 없는 당연히 다른 여러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서 대응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세계화가 심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공동 대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건의료 관련된 협력은 당연히 북한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이런 개발 협력의 뭐 여러 가지 목표에 따라서 SDGs라고 이제 만들어 놨는데 여러 가지 17개의 목표들을 이것들은 다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UN 뭐 국제기구 여러 가지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다각도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협력의 필요성들이 당연히 존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보건의료 관련된 주요 협력 기구라든가 단체들은 어느 단체들이 있을까라고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유엔과 관련된 단체입니다. 유엔과 관련된 단체로서는 WHO 세계보건기구, FAO 뭐 세계 뭐 식량기구, 뭐 유니세프, 뭐 UNDP 유엔 개발기구,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 뭐 이런 유엔 여러 가지 유엔과 관련된 유엔 산하의 단체들, 유엔 연합 국제연합의 파트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북한의 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의료품,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양자협력체, 다자협력체, 그리고 뭐 비정부 기구, INGO 등이 북한과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단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 보건의료 관련된 주요 협력 기구로서 지금 먼저 우선 WHO 세계보건기구를 들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뭐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뭐 보건 관련된 문제를 대처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입니다. 국제 문제, 보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뭐 북한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국가들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구가 WHO 세계보건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에서는 실질적인 협력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과거에 북한 내의 뭐 영유아 문제, 산모, 임신 산모들의 영양 부족 문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뭐 신종플루, 메르스, 사스, 혹은 뭐 여러 가지 전염병에 대한 그런 질병 문제, 이런 질병에 대한 백신을 제공하는 문제, 그리고 자연재해로 일어나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 확산되는 뭐 콜레라라든가 여러 가지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문제, 이런 보건, 의료 지원, 그리고 위생 지원, 이런 관련된 포괄적인 광범위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북한과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다음으로서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유니세프가 있습니다. 왜 아동기금이 필요한가? 북한이 지금 가장 좀 취약한 부분이 앞서 말씀을 드린 산모와 뭐 영유아들 영양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유니세프 차원에서
다른 국제기구들과 공조를 해서 유니세프가 영유아라든가 산모의 좀 건강 증진, 영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 전염병에 좀 걸릴 때 그걸 퇴치하기 위한 뭐 소아마비 퇴치라든가 홍역을 예방하는 그런 백신들, 이런 지원들도 앞서 설명드린 WHO와 함께 좀 공동 대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니세프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보건성, 우리 같으면 뭐 보건복지부겠죠. 보건성과 함께 계속 긴밀하게 협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을 하겠다라고 계속 지금 타진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국제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북한과 보건의료 관련된 주요 협력단체로서는 가비라고 있습니다. GAVI라고 약자인데요.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이라는 연합체입니다. 이건 이제 국제사회 여러 가지 단체들이 연합해서 만든 하나의 이제 단체인데요. 가비로서 이 단체는 백신을 지원하는 뭐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백신을 좀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백신을 지원해서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그런 국제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비를 통해서 지금 북한과 지금 가비가 계속 협력을 하고 있고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백신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비와 북한의 보건성이 지금 계속 협력을 해서 백신을 좀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2020년 이후에 계속 지금 그런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 전에 뭐 2012년부터 북한은 가비와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가 백신 협력을 했고요. 비형 감염, 뭐 파상풍, 백일해 뭐 등등 여러 가지 전염병 예방에 대한 백신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